집값은 5억인데 오래 사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서 한 7억 8억 받아갔다. 차액이 한 2, 3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퉁치고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해요. 지급하는 연금액을 산출할 때는 시세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 1억당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 얘기입니다. 다소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제도 정의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구재산 중에서 70% 가까이가 부동산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 재산이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부동산 사랑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자산 형성을 부동산 중심으로 해놨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노후에 먹고 쓸 게 없어. 돈이 필요해. 가진 건 집밖에 없어. 그럼 집을 뜯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시행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걸 연금처럼 평생 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예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집 뺏기거나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쫓겨납니다. 집이 압류 들어가죠. 근데 주택연금은 그걸 하지 않아요. 이 집에 살면서 연금을 평생 받으시되 집은 언제 정리하냐? 돌아가신 이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간 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값은 5억인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받아간 연금액과 또 이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해봤더니 3억이다. 그럼 2억이 남지 않습니까? 2억은 자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값은 5억인데 오래 사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서 한 7억 8억 받아갔다. 그럼 차액이 한 2, 3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퉁치고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네.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집이라도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 입장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집이라도 물려주고 가셔야지. 그래서 부모가 저 집을 주택연금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야. 갈등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자식이 반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집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자식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자녀한테 얘기하죠. 너한테 용돈이라도 내놔라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가 뭐 집을 준다니까 용돈은 드리겠죠? 근데 자녀가 자동이체로 매달 꾸준하게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립니까? 아니죠. 몇 달 주다가 또 엄마 이번 달에 힘들어. 몇 번 안 주다 보면 그걸 끊기고 엄마 입장에서는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돼? 서로 막 싸우고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게 얽히고 설키면 부모 자식 상관없어. 차라리 그냥 내가 만든 집, 이 집은 우리가 쓰고 갈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 이렇게 자식하고 철저하게 금전적으로 독립시켜주는 것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경우 있어. 주택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는데 쓰고 5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식한테 용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이 집 애끼다가 결국은 똥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조건 같은 게 있겠죠? 약간의 사회복지제도의 성격이 있고 네. 주택금융공사, 국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생일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든 관계없이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거든요. 뭐 100만 원씩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에게 100만 원씩 계속 줍니다. 그 집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을 산출할 때 부부 중에 연소자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해요. 내가 70세고 부인이 65세예요. 나이가 들수록 늦게 가입할수록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얼마 못 받으니까. 근데 내가 70세고 부인 60세야. 그럼 60세를 기준으로 두 부부에게 평생 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집값의 조건이 있어요. 공시가격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해요. 그럼 더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하려고 그렇죠. 해도 못하네요. 안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13억, 14억 원 되는 주택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이 다주택자인데 가능하냐? 가능해요. 내가 3억짜리 집이 3채가 있어. 합쳐봐야 9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은 그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가입 가능해요. 대신에 합쳤는데 12억이 넘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돼요. 전세를 주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거나 이런 집은 안 되고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내가 아예 55세부터 가입해가지고 평생 네. 혜택을 받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집이 영원하지가 않잖아. 집을 뭐 재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여기 살다가 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5세
50대, 60대는 집을 옮기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다고 해서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담보물건이 바뀌면서 연금은 승계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복잡해. 그래서 사실 50대, 60대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집값이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낮아요. 길게 줘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70세에 가입하는 경우에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아까 가입은 공시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지급하는 연금액을 산출할 때는 시세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아요. 5억짜리 집은 150만 원 받는 것이고 10억짜리 집은 월 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65세에 가입한다? 시세 1억당 한 24만 원, 2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떨어지네요. 일찍 가입하게 되면 적은 금액을 평생 받아요. 그리고 가입하는 중간에 집값이 올라갔어. 내가 5억일 때 가입했는데 집값이 10억이 됐네. 네. 그럼 연금액을 2배로 주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딱 세팅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오. 집값이 떨어졌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을 깎지 않습니다. 금액 그대로 가요.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네. 그러면 가입이 네. 가능한가? 네. 이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해요. 그런데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억짜리 집인데 주택연금을 150만 원 받아요. 근데 대출이 1억이 있어. 그러면 주택연금 얼마나 깎일까요? 5억짜리 집에 1억이 있으니까 대출 한 20% 있는 거잖아요. 연금이 한 20% 깎이니까 150만 원 받을 게 한 120만 원, 30만 원 깎인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1억짜리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1억을 국가가 상환해 주는 거,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연금액에서 까는 거죠. 언제까지? 평생 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대출이 있으면 30만 원만 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액이 까요. 실제로 대출 금액은 한 10%, 20%밖에 없지만 연금 받는 액수를 보시면 3, 40%가 깎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불리하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안 하는 게 좋고 상환하고 완전한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똑같은 집이라도 우대형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종신지급형으로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주택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금을 더 드리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거의 네. 20%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받을 게 36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혹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붙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어디에 부과하죠? 첫 번째 소득에 소득. 대해서 부과합니다. 두 네. 번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죠. 네. 주택연금 받는 게 소득일까요? 아니에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 쓰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소득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자체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겠죠. 대출을 받아서 까먹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장실 까먹고 내일은 주방 까먹고 그 다음에 아빠 까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건강보험료 줄어들지 않지만 재산세는 약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상속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자녀들에게도 넘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녀가 굳이 받아야 될 이유는 없죠. 자녀 입장에서는 뭐 집 팔아서 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받다가 네.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까지도 평생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셔. 그러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인에게 상속돼야 돼요.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을 부인에게까지 계속 지급하려면 영위가 남편에게서 부인에게로 넘어가야지 연금을 승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클을 건 놈이 있습니다. 자식들. 자식도 법적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법정 상속이 누구냐면요. 1순위가 직계 비속입니다. 자식과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상속 지분이 있지만 자식한테도 법적으로 상속 지분이 생겨요. 이걸 자식이 포기해줘야 엄마 명의로 넘어가고 그래야지 주택연금을 승계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승계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승계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급이 중단돼. 처음부터 그 조건을 명시하고 자녀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조건을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주택연금이 생겼을 때는 저당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고 있냐.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신탁 방식을 통해서 하면 가입할 때 아예 그 남편의 주택 명의를 신탁사에다가.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신탁해버리는 거 그냥. 그럼 명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집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급하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가 내 상속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쓰시면 가능은 합니다. 하여튼 이상한 방식도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주택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라 라고 권하고 싶으신지. 일단 저희 어머니가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우리 가족이 나부터 하자. 공부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연금 잘 받고 계십니다. 어차피 그 집 제가 물려받아봐야 큰 돈도 안 되고 여러분 부모님이라든가 지금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살고 있다. 이러면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고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외곽에 살고 있다. 경기도, 뭐 지방, 그리고 또 빌라라든가 이런 뭐 일반 주택에 살고 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죽은 이후엔 누가 들어와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들은 누군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지방 외곽에 있는 일반 주택 빌라들은 내가 이 집의 최종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폐가가 된다. 상속은 자식에게 이루어지겠죠. 이 집에 자식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전세는 나갈까? 공동화되기 때문에 전세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팔릴까? 팔리지도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주택연금이네요. 그렇죠. 이 집을 지금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주택연금. 시세가 나올 때 가입하셔가지고 그 집을 평생 연금으로 받다 가시는 거고, 주택연금 필요 없다? 그럼 연금 받아서 손주한테 용돈 주세요. 할머니가 오래 살면 손주가 부자가 돼요. 그래서 굳이 도움 안 되는 주택 쥐고 있지 말고 빨리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연금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홍보대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